일 못하게 됐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한수진의 손에서 산모 수첩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 위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진의 입술에서 붉은 립스틱이 비틀어졌습니다. 립스틱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굴러갔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에서 애는 무슨 애냐. 시어머니 박옥순의 손등에 파란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분노로 부풀어 오른 그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수진은 산부인과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산모 수첩을 받아든 수진. 하얀 표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진. 31세. 2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시어머니도 수진의 손을 잡아줬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우리 며느리. 하지만 그 따뜻함은 석 달 만에 식었습니다. 거지 집안 딸. 수진은 그날부터 립스틱을 짙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러져가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산모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을, 일 못하게 됐다고 할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뺨을 맞는 순간과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진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년 전 봄. 한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한정국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3세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딸을 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빠.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한정국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혹시 친정 얘기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공무원이라고 할게요. 한정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사장이라는 직책을 밝히지 않는 것. 딸의 결정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식장.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신랑 강민준이 입장했습니다. 34세 준수한 외모의 남자.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박옥순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옥순은 수진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소박한 드레스. 하객도 많지 않은 친정. 뭐 그래도 얌전해 보이네. 옥순이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패백 자리. 수진이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잘 부탁한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네. 옥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따뜻했습니다. 신혼집.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민준과 단둘이 사는 공간. 여보, 이거 어디 놓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무 데나 놓아.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집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네, 어머님. 수진과 민준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잘 왔어. 옥순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와, 어머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해봤지. 옥순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아, 친정은 어디야? 옥순이 물었습니다. 경기도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어디? 그냥 일반 공무원이에요. 옥순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공무원도 좋지.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형제는 있어. 외동이에요. 외동딸이구나. 그럼 친정에서 많이 챙겨주겠네. 아니요, 부모님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옥순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딸 시집 보낼 때 많이 해줬겠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친정에서 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뭐 사람이 중요하지.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석 달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줄래? 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진과 민준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왔어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왔어. 민준아, 너는 아빠랑 TV나 봐. 수진이는 나 좀 도와줘. 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옥순이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 했어요, 어머님. 그래, 수고했어. 근데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었어.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도와드려야지. 민준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시어머니 일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옥순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김장 담그러 와. 수진아, 장 보러 같이 가자. 수진아, 청소하러 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수진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짙게 발랐습니다. 창백함을 가리기 위해.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니? 별일 없으세요? 우리 민준이 결혼시켰으면 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거지 집안에서 시집 와서. 어머니.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친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지 집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립스틱을 더 짙게 발랐습니다. 민준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어머님이 어제 그러신 말씀. 너무 상처받았어.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진아, 내가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민준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반복됐습니다. 시댁 청소, 장보기, 음식 만들기.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하고. 미안, 바빠서. 만나자. 오랜만에. 다음에. 지금은 힘들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진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야유회로 나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화면에 뜬 이름.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아빠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자만 보냈습니다. 2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은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2주. 수진은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하나 주세요. 집에 돌아와 검사했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수진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수진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찰실.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모 수첩 받아가세요. 하얀 수첩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수진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벽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 민준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니, 먼저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말하시겠습니까? 수진은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께 먼저 알리기로.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전. 수진은 산부인과를 나왔습니다. 산모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손이 자꾸 배로 갔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민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해야 할까?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려야지. 여보, 오늘 뭐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 있을 거야. 나는 회사 가야 해. 민주는 밥을 빨리 먹고 출근했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화면에 뜬 이름.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아, 오늘 저녁 우리 집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려야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준비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색이 입술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산모수첩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지?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아니면 어머님 임신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좋을까? 버스가 멈췄습니다. 수지는 내렸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2층 도착.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천장의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수진이 걸을 때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1205호. 시댁 문 앞. 수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옥순이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들어와. 수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민준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빨리 저녁 준비 도와줘. 옥순이 말했습니다. 네. 수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추를 썰고 파를 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입덧 때문이었습니다. 왜 안 먹어? 옥순이 물었습니다. 안 해. 먹을게요. 수지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 옥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과 옥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불렀습니다. 왜? 옥순이 돌아봤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지는 가방에서 산모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산모수첩을 뺏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임신 8주. 옥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 못하게 됐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어머님.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에서 애는 무슨 애냐. 어머님, 그게 무슨. 옥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돈 봉투를 쥔 손. 손등의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친정에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애나 낳으려고.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형편의 애는.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옥순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냐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애는 가지고.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거지 집안 딸이 무슨 사람이야? 그 순간 수진의 참을성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옥수는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 어머님. 끌려갔습니다. 현관 쪽으로. 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도와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센서 등이 깜빡였습니다. 켜졌다 꺼졌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35통. 모두 아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센서 등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둠 속. 수진은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빠.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모욕을 들킬까봐. 검사장인 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혼자 견디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수진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혼자 일어섰습니다. 센서 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30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불렀습니다. 민주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 아내잖아. 수진아, 지금 너무 피곤해. 수진은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기야. 당신 아기라고. 민준이 맥주캔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애 키울 여유 있어. 무슨 소리야? 내 월급으로 새 식구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 그럼 나도 일할 수 있어. 넌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 엄마 일도 제대로 못 도와주고. 나는 2년 동안 당신 엄마 일을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거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피곤하다고. 민준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번진 립스틱. 창백한 얼굴. 눈물 자국. 수진은 립스틱을 지웠습니다.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을 봤습니다. 어젯밤. 오늘 오전. 아버지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문자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전화 좀 받아라. 딸 걱정된다. 연락해. 제발 전화해. 아빠가 잘못했어. 마지막 문자는 어젯밤 11시 30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하지만 여전히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밤, 민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 민주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수진은 입덧 때문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밥 먹고 가.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민주는 물만 마시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3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안 받냐? 버릇없이. 수진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녁. 민준이 8시에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왜 전화 안 받았어? 받기 싫었어. 수진아, 제발 엄마 화나게 하지 마. 나는? 뭐? 나는 화나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파.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2년 동안 참았는데?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2년 참았으면 더 참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어쩌라고? 이혼할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미쳤어? 나는 정신 차렸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엄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당신도 마찬가지고. 수진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 때문에 다 참았어. 아빠도 만나지 않았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우리 아기 때문에라도. 수진이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소중해. 당신 엄마가 뭐라고 하든. 민준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열어. 수진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했습니다. 아빠에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아, 너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딸, 무슨 일 있어? 아빠. 어디야 지금? 집이에요. 당장 나와.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목소리 들어보니 알아. 수진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뭘 기다려?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수진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문 밖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일 얘기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토요일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봤습니다. 2년 전 결혼, 아버지의 신분을 숨긴 것, 시댁의 모욕을 참은 것, 모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민주는 변했습니다. 처음의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관심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만나요? 오늘 저녁.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았다.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요. 주소 보내. 수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 수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녁. 나갔다 올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아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한정국이 딸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 울었습니다. 한참을. 괜찮아, 딸. 아빠가 여기 있어. 한정국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한정국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년 동안의 일들,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임신. 한정국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아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 딸이 2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는데?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정국이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해. 아빠. 그리고 그 집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정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검사장으로서의 눈빛. 아빠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정국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수지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 민주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요일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수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집 와. 옥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요. 뭐가 힘들어? 당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가야 해. 왜요? 수진아, 제발 엄마 화나게 하지 마. 나는 안 갈 거예요. 뭐?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엄마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내 말 그대로예요. 수진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건 나예요. 수진이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지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래, 아내니까 시어머니 일을 도와야지. 도와드리는 것과 착취당하는 건 달라요. 착취?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주 5일 시댁에서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 무보수로.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려먹는 게 맞아요? 넌 정말.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시댁에 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수진이 선언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가세요. 당신 엄마잖아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출근해야 해. 일요일인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민준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어머님.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와. 안 오면 너 가만 안 둬. 수진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은 무시했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진아, 문 열어. 옥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당장 문 열어.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옥순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집에 왔었어. 알아요. 왜 문을 안 열었어? 열기 싫었어요.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화나셨어. 그래서요? 수진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혼났잖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수진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요? 나는 2년 동안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월요일.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찍어둔 사진들, 시어머니의 문자들, 통화 녹음.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진은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밤. 민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너무 늦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진심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그럼 당신 엄마한테 말해요. 나한테 사과하라고.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 성격상 힘들어. 그럼 소용없어요. 수진아.
나는 당신이 내 편이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엄마 편이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수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아가야, 우리 잘 이겨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수진아. 옥순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피하려 했습니다. 잠깐. 옥순이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버릇없는 것이.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디가? 옥순이 다시 잡았습니다. 손등에 파란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놓으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 집 며느리야. 수진은 옥순을 밀쳤습니다. 옥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이 나쁜 것이. 옥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파란 혈관이 튀어나온 그 손. 수진의 뺨을 향했습니다. 찰싹.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의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를 때렸어요. 당연하지. 버릇없는 것을. 수진은 옥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뭐? 제가 누구 딸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옥순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한수진.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뭐라고? 한정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주소 보내. 당장 가겠다. 아빠 잠깐만요. 괜찮아. 아빠가 처리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한정국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괜찮아? 한정국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팀 검사들이야. 한정국이 소개했습니다. 증거 수집하러 왔다. 수지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검사들은 수진의 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시간 후 검사들은 돌아갔습니다. 한정국만 남았습니다. 딸 이제 괜찮아. 한정국이 수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한정국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집안 내가 끝장낼 거야.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2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녁.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정국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이 놀랐습니다. 강민준 씨. 한정국이 일어섰습니다. 네네.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한정국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야. 민주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 한정국이 멈췄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뭐라고요? 오늘 오후 아파트 입구에서 내 딸을 때렸지. CCTV에 다 찍혔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 사업장. 한정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세무조사요? 2년 동안 탈세한 기록. 다 확인했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 회사도 마찬가지고. 제 회사요? 횡령 의혹이 있더군. 저는 횡령 같은 거. 조사해보면 알겠지. 한정국이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갈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아빠. 한정국은 나갔습니다. 민준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 어른이. 검사장이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제 늦었어요. 제발.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소송.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정국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63세 검사장, 30년 경력의 베테랑.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박옥순의 사업장 자료, 강민준의 회사 기록, 2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 한정국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잔. 책상에 놓았습니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피는 식었습니다. 한정국은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잔. 책상에 놓았습니다. 계속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박옥순의 식당. 지난 5년간 매출 신고 내역.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탈세 금액 총 2억 3천만 원. 한정국은 메모했습니다. 강민준의 회사. 중소기업 회계 자료. 민준이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 이상한 지출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가공 인건비. 총 8천만 원. 한정국은 다시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커피도 식었습니다. 한정국은 세 번째 커피를 내렸습니다. 책상에 놓았습니다. 새벽 3시. 서류 분석이 끝났습니다. 한정국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세청 친구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잠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한정국. 아, 형님.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세무조사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 한정국이 주소를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서 지인. 나야. 형님. 폭행 사건 하나 접수할 거야. 한정국은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어.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정국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세 잔의 커피. 모두 식어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한정국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지켜줄게. 한정국이 속삭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박옥순의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국세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옥순이 당황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잠깐 영장은요? 옥순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옥순은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의 회사. 회계팀의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강민준 과장님. 네, 회계 관련해서 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조사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의혹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조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이 박옥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옥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옥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폭행이요? 어제 오후 3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한수진 씨를 폭행하셨죠. 그건 그냥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옥순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파란 혈관이 도드라진 손, 수진의 뺨을 때리는 모습,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행하시죠. 옥순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녁 7시.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민준 과장. 부장이 불렀습니다. 네, 횡령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공 인건비 내역서. 민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도장을 찍긴 했지만 회사는 당신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펜촉이 종이 위를 긁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비틀어진 글씨. 민준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박스 하나. 2년 동안 모은 것들. 승강기를 탔습니다. 1층.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은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민준아.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 나 경찰서에 있어. 뭐라고요? 너도 회사에서 잘렸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다 그 검사장 짓이야. 옥순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와. 변호사 선임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재산 분할은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민준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수진은 답장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민준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제발 만나줘. 할 말 없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불가능해요.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는 필요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내 편이 되지 않았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수진아, 전화 끊을게요. 잠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기는 어떡하고? 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 네, 내 아이기도 한데. 아이는 저를 필요로 해요. 당신이 아니라.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질 거예요. 수진이 선언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법적으로 가능해요. 아빠가 확인해 줬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박옥수는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나는 합의를 시도해 보시죠. 한수진 씨에게요? 네. 합의금을 제시하면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안이 내 돈을 받을까? 시도는 해봐야죠. 변호사는 수진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답은 단호했습니다. 합의 불가. 수진은 끝까지 갈 작정이었습니다. 일요일. 민주는 옥순의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다. 옥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나왔어. 탈세이여. 벌금만 5천만 원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식당도 문 닫게 생겼어. 엄마. 다 내 장인 때문이야. 옥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장이었다니. 그걸 왜 숨긴 거야? 민준도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일부러 숨긴 거예요. 왜? 아마 우리 때문이었을 거예요. 옥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지금 와서요? 민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엄마도, 나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혼 소송. 수진과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결혼 2년 동안 피고와 피고 모친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거지 집안 딸 쓸모없는 것 버릇없이. 옥순이 보낸 문자들. 그리고 사진들. 수진이 청소하는 모습. 시댁에서 일하는 모습. 주 5일 기록. 마지막으로 CCTV 영상. 옥순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 재판장이 영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반론은 없었습니다. 재판은 수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잡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정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딸.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배를 감쌌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화요일.
박옥순의 폭행 재판도 열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의사 진단서, 목격자 진술. 옥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옥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옥순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민준의 횡령 조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실제로 횡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회사는 민준을 재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백수가 됐습니다. 목요일, 옥순의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탈세 벌금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20년 운영한 식당,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금요일, 수지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정기검진,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2년 동안의 악몽,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답장이 왔습니다. 딸 사랑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봄. 한수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6개월 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딸. 작고 소중한 생명.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인.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라는 뜻.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 상담자가 오셨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수지는 아기를 놀이방에 눕혔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옆에 있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대표님. 수지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수지는 들었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해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수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나인 가정보호재단.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에요.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심리치료도 제공하죠.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1년 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양육권은 수진이 가졌습니다. 민주는 양육비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박옥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잃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옥순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국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진이 반겼습니다. 일 끝났어? 네, 오늘은 상담 한 건이었어요. 한정국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니. 아기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네, 건강해요. 한정국이 수진을 봤습니다. 너도 많이 좋아졌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립스틱도 자연스럽게 발랐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한정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단 일은 어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보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한정국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네. 수진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나.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너에게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를 짓밟으며 사는 법도 가르치지 않을게. 아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 수진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존중, 배려, 사랑. 그것이 가정의 기본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2년 전, 그 차가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수진의 인생에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아기는 아빠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나 적어봐. 아기에게 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미래는 저렇게 빛날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상담 신청이 3건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의 학대, 남편의 무관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수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1세에서 32세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10년 같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했던 그날.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모욕, 남편의 배신, 혼자 견딘 시간. 모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며칠 후, 우연히 마트에서 박옥순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옥순은 혼자였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기는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정국이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한정국이 물었습니다. 요즘 민준이한테 연락 오니?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육비도 안 보내오고.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한정국은 딸이 대견했습니다. 정말 강해졌구나.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한정국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 오늘 시어머니를 마트에서 봤다.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 같았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한수진이다. 하나인의 엄마이고, 한정국의 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다.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짓밟을 수 없다. 내 딸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존중받는 법.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수지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수지는 상담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에서 고생했다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수지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기 힘들었죠. 하지만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상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성은 희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치유가 되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2년 전,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댁 일에 치여 남편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우리 집 와. 아빠가 해놨어.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수지는 공원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정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아빠가 다 만들었어요. 그럼 한정국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요리 배웠거든.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맛있겠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아빠 무릎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빠 요리 실력 늘었네요. 그치? 한정국이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유식도 내가 만들 거야. 아기는 손뼉을 쳤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아, 한정국이 불렀습니다. 네, 아빠. 후회하지 않니? 뭘요? 이혼한 것.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혀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결정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한정국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아기를 재웠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나.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는 존중받으며 자랄 거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니까. 아기는 미소 지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기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그리고 자신도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진의 승리였습니다.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배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